앞 시간에 설명했던 링필드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기체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죠.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각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기체 분자들의 상호작용 에너지에 합이 될 텐데요. 이것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평균값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에너지죠. 평균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의 평균값 더하기 상호작용 에너지의 평균값이 될 텐데, 키네틱 에너지의 평균값은 운동량들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퀴파티션 시어렘에 적용이 돼서 2분의 3 NKBT, 여기 이제 아무런 근사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보면 입자들이 이제 여기 n개가 있어요. n개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이제 상호작용의 페어의 개수는, 자, 뭐 여기 4개만 가지고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총 이제 6개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점으로 표시한 이제 각 입자는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페이지 스페이스 를 이제 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모든 움직이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위치에 대한 이제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의 평균 에너지의 평균값, 그다음에 여기 이 상호작용 에너지의 평균값, 이 상호작용 에너지의 평균값, 지금 6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6개의 상호작용 에너지의 평균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그것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고 2번과 3번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평균값을 계산할 때 모든 위치에 대해서 썸메이션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번이 뭐 그 박스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위치의 그 조합이나 2, 3번이 가질 수 있는 위치의 조합이나 다 똑같을 거고, 따라서 각 페어의 상호작용 에너지는 다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파티클 2개, 제가 그냥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서 편의상 1번, 2번만 생각할게요. 2번이라고 쓰고 노테이션도 이렇게 썼어요. 그냥 R1, R2 이렇게 쓰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자, 요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의 평균값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되겠어요? 인터랙션 하는 짝의 개수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2분의 n 빼기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두 개의 기체 분자의 평균 상호작용 에너지를 한번 써봅시다. 자, 여러분, 자, 캐노니컬 앙상블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거죠. 입자들이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입자의 위치, 두 번째 입자의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자의 위치, 따다다다, 모든 n 번째 입자의 모든 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볼츠만 분포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그냥 R을 이제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볼츠만 분포, 원래 R1부터 R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확률이고, 확률 곱하기 내가 관심 있는 물리량을 곱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더한다. 이게 평균값이죠. 자, 여기는 아무런 근사가 없어요. 자, 이걸 다 계산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볼츠만 팩터라고 주어지는 것은 입자들의 위치가 R1부터 Rn의 위치에 있을 때 걔네들의 이제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럼 그 확률 분포는 각 이 n개 입자의 모든 위치에 다 의존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요런 확률 분포를 수학에서는 joint probability라고 불러요. joint probability. 여기 이제 연속적인 변수니까 이제 density라고 써야겠네요. joint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번은 R1에 있고 n번째 입자는 Rn에 있을 확률. 여기서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을 기술하는 확률을 joint probability라고 불러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런 우리는 이게 볼츠만 분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joint probability에 대한 평균 값이 이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앞에 이 볼츠만 분포를 이용해서 파티션 펑션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이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할 거예요.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자, joint probability가 있는데, 자, 이것을 그냥 어떤 함수, 다른 함수로 쓸까요? 똑같은 함수 모양 쓰지 말고 자, F라고 쓸게요. 자, 원래는 1번은 어디에 있고 2번은 어디에 있고 이제 동시에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사용해야 이 볼츠만 분포가 이제 정해지는 건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각각의 입자의 위치에 따른 어떤 확률 밀도 값이 있고 걔네들을 다 곱했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을 이렇게 그 각각의 전체 joint probability를 이렇게 각각으로 쪼개서 쓰는, 이제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에서는 이제 factorized form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joint probability는 factorize가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볼츠만 분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볼츠만 분포를 쭉 적어 놓고 걔가 이렇게 factorized form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못 쓰죠. 그렇죠? exponential 위에 phi라는 함수가 있고 그 속에 R1, R2 있고 그 다음에 R2, R3 있고 뭐 쭉 이렇게 서로 완전히 꼬여 있는데, 이 꼬인 걸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건 틀린 식인데, 이렇게 그냥 쓰자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자고 가정을 하고, 자,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민필드 가정이라고 불러요.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부르고, 민필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이렇게 joint probability를 factorize 한다.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거기에 숨어 있는 이제 물리적인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자, correlation을 무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joint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관여하는 물리량들 사이에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factorized form은 상관관계를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orrelation을 무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원래 볼츠만 분포 굉장히 복잡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적분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간단해졌냐면, 두 개의 인터랙션 포텐셜 에너지를 알려면 원래는 두 입자 말고 나머지 입자도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숫자만 쓰는 거는 그냥 R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렇게 쪼갰을 수 있죠. 자, 적분이라고 하는 건 다 덧셈이니까 내가 다 이렇게 막 순서를 막 바꿀 수 있다. 열통일 시간에도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괄호도 칠 수 있고. 그럼 이 뒤에 괄호들은 그냥 전부 다 1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1이고,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자, 요것만 남게 되겠어요.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저 f 함수가 무엇인가? f 함수는 뭐냐면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입자들이 이제 이 박스 안에 이제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 무시하고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럴 때 어떤 1번 입자, 2번 입자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있을 확률이 바로 이제 F1이었죠. 자, 근데 FR1은 입자 하나만 생각하고 입자 하나가 이 박스 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입자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이 확률은 위치에 무관하겠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 더 존재하고 어떤 특정한 위치에 덜 존재하고 그게 아니라 이 박스 안에 골고루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그냥 부피분의 1이 되겠죠. 물론 두 번째 입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있죠.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두 입자의 상호작용 에너지는 이제 뭐가 되냐면 부피 제곱분의 1에 여기 dr1, dr2가 있고 여기 이제 레나드-존스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 거죠. R1, R2 자, 이렇게 있는 거죠. 앞에 V제곱은 왜 나왔는가? 이제 F를 이제 F에다 V분의 1을 대입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적분이 있는데 이제 적분 변수 변환을 하겠어요. 적분 변수 변환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대문자 R을 두 위치의 평균 위치, 두 입자의 평균 위치, 그 다음에 소문자 R을 이제 상대 위치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상대 위치로 표시합시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거 역학에서도 많이 다룬 거죠. 센트럴 매스, 그 다음에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로 바꾸면 이제 적분을 그냥 각각의 적분 변수를 그대로 치환할 수가 있고요. 자코비안이 1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남는 거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 적분은 어떻게 되죠? 센트럴 매스가 돌아다니는 공간에 대한 다 적분하면 얘는 여기서 그냥 부피가 나오죠. 이 부피가 나오고 그럼 남는 거는 인터랙션 포텐셜을 그냥 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이 값만 나오네요. 자, 이 값을 이제 뭐로 쓰기로 했냐? 마이너스 2a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은 v분의 2a. 자, 따라서 이제 민필드에서 평균 에너지를 이제 쓸 수 있어요. 자, U는 평균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 키네틱 에너지 파트. 그 다음에 여기에 상호작용 에너지로 상호작용하는 페어의 개수가 2분의 n 빼기 1인데 n이 아보가드로 넘버니까 n이나 n 빼기 1이나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n 제곱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의의 두 입자의 평균 상호작용 에너지인데 지금 방금 계산했죠. 이게 바로 V분의 2a 해서 여기 빼기 V분의 a n 제곱. 자,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평균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제 확률 분포 입장에서 이제 민필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에센스는 뭐냐면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팩토라이즈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 되는 내용이고
팩토라이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팩토라이즈 한 다음에 자, 이걸 우리가 싱글 파티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싱글 파티클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어떻게 돼요? 싱글 파티클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입자들이 어디 있을 확률이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평균 에너지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민필드를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 뭐냐면, 입자들이 서로 이 부피가 V인 저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을 때 걔네들의 평균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가,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민필드란 말이 붙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자,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그럼 그 상호작용은 각 입자들의 위치에 굉장히 복잡하게 의존할 텐데, 민필드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공간상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럼 균일하게 분포하고 가운데 만들어내는 포텐셜 필드의 평균값,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포텐셜 에너지의 값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민필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민필드 이론은 언제 정확해질까요? 자, 민필드 이론의 정밀도. 자, 언제 민필드 시어리가 오케이일까? 언제 오케이일까요? 일단 말로는 이제 코릴레이션을 무시하는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코릴레이션이 이제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좋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이건 이제 말씀드리면 공간의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민필드 이론은 잘 들어맞아요. 자, 우리가 실제 공간의 차원은 3차원이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2차원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1차원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면, 그러면 이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갈수록,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갈수록 이제 민필드가 점점 더 정확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자들을 어떤 박스 안에 집어넣어 놨어요. 분자의 박스를 집어넣어 놨는데, 자, 온도가 높으면 우리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분자들이 기체 상태에 머물러 있겠죠. 아니면 온도가 낮아지면 이 분자들은 액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고체 상태에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페이즈에서 분자들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더 강할까요? 기체 상태에서 코릴레이션이 강할까요? 아니면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의 코릴레이션이 더 강할까요? 자,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체 상태에서의 코릴레이션이 제일 낮을 거예요. 자, 기체 상태는 상호작용의 효과가 매우 작아서 기체 분자들이 거의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입자가 있는데, 두 번째 입자가 공간상에 분포할 때 첫 번째 입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코릴레이션을 무시하는 건데, 기체 상태에서는 그게 거의 성립하는 거죠. 기체들이 다른 애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저 근처에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저 근처에서 더 멀어져야 돼. 이제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기체 상태에서는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반면에 고체 상태에서는 어때요? 고체 상태에서는 어떤 분자가 특정한 위치에 떡 자리 잡고 있다. 고체 상태에서 어떤 분자가 여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이 인터랙션 포텐셜이 제일 낮아지는 지점으로 다른 입자가 난 여기가 제일 편해. 그럼 나도 여기가 편해. 이렇게 딱
위치가 딱 맞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 정렬을 한다는 게 다름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체 분자가 여기 있는데 이게 그냥 마음대로 막 분자가 돌아다니지 않고 다른 애들이 어디 있는지 잘 쳐다보고 걔네들이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요 자리에 있을래. 이게 바로 코릴레이션이라고요. 따라서 액체나 고체는 코릴레이션이 강한 물질의 상태가 되고 기체는 코릴레이션이 이제 약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기체 상태, 고체나 액체가 아닌 기체 상태일수록 훨씬 더 잘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반데어발스 이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반데어발스 이론을 통해서 얻은 상태 방정식, 변형된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필드 이론이 이제 반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했고 그것에 깔린 민필드 이론의 이제 기본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반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압력이 V분의 NKBT에서 이제 변형이 되죠.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자, 이렇게 변형이 됐고 이제 앞부분은 숏 레인지 리펄션 때문에 생겨나는 엔트로피의 변화를 나타내고 뒷부분은 이제 롱 레인지 어트랙션 때문에 생겨나는 평균 에너지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등온 곡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등온 곡선 이 그래프 그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그냥 항상 그려도 만족스럽지 않은데. 여러분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 10점씩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변수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프를 그릴 텐데 온도가 아주 높으면 이제 뒤의 항이 무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온도가 매우 높을 때, 여기가 고온이에요. 아주 높다. 높을 때인데 어떤 이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그냥 TC라고 부르고 이제 TC가 언제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낮으면 그러면 앞의 항은 효과가 이제 줄어들고 뒤의 항이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뒤의 항이 이상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상한 이제 말도 물리적으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온도가 어떤 특정한 온도보다 낮을 때.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 이제 요 영역인데요. 요 영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스톤을 눌렀는데 힘을 더 가했는데 부피가 더 커진다.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그래프의 모양이 이제 딱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이제 그 순간이 존재하겠죠. 이제 그 순간이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한 온도가 다름 아닌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이런 온도예요. 여러분 이제 이 온도가 낮을 때 보시면 이게 이제 마치 y는 x 세제곱 같은 이제 그런 커브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온도가 그런 변곡점이 생기는 그 점을 이제 변곡점이 딱 생기는 그 온도를 이제 TC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 반데어발스 이론이 물리적이지 않은 솔루션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해야 정상일 텐데 여기서는 오히려
부피가 커질수록 압력이 증가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혹은 이제 이거 언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눌렀더니 더 팽창한다. 더 팽창이니까 더 빨리 눌러야 되는데, 그럼 더 팽창하게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틀린 거예요. 반데어발스 이론이 틀린 거야. 반데어발스 이론은 물질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무시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했고, 그 이론이 피지컬하지 않은 결과를 주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온도 아래에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론 버려야 되겠구나.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반데어발스 이론의 그 기본이 되는 린필드 이론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론이 틀린 이유는 그 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가정을 했냐? 코릴레이션을 무시하는 가정을 했어요. 그런데 온도가 특정한 온도보다 높을 때는 그 이론에 기반한 것이 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이론이 나왔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거기에서 어긋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시냐면, 온도가 낮을 때에는 물질 사이에, 분자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무시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반데어발스 이 근사적인 이론이 언제 브레이크다운하냐, 언제 잘못되는가, 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상태가 언제 나오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액체와 기체 사이의 상전이를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unphysical solution이라는 게 다름 아닌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이 개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남은 일은 뭐냐면, 이 unphysical solution에 우리가 적당한 이론적인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도입을 하고, 그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unphysical한 솔루션으로부터 물리적인 현상을 기술하는 어떤 성공적인 그런 이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물론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어떤 뭔가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론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액체 기체 상전이를 이해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